황금보검의 비밀. 프롤로그 천년의 약속. 신라 경순왕 9년 935년 경주 황룡사의 깊은 밤. 마지막 신라왕 경순왕의 신하 김유신진 여씨는 달빛도 스며들지 못하는 절의 깊숙한 곳에서 몇 명의 신복들과 함께 은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보검이 들려 있었다. 유신,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한 신하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왕조가 끝난다고 해서 신라 천년의 정신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 김유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황금보검은 신라 건국 이래 왕위의 상징이었다. 고려의 나라를 바친다고 해서 우리의 혼까지 넘겨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들은 황룡사 지하 깊은 곳에 특별한 석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황금보검과 함께 신라 왕실의 중요한 문서들을 함께 보관했다. 후세에 누군가 이것을 찾으면 김유신이 보검 상자에 특별한 표시를 새기며 말했다. 그때가 되면 신라의 진정한 후예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석실 입구를 봉인하고 그 위치를 나타내는 암호를 황룡사 곳곳에 남겨두었다. 그날 밤 이후 황금보검은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천년을 이어온 약속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천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경주 어딘가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제1장 새로운 전설의 시작. 2025년 11월 서울 중구의 김갑수 탐정사무소. 경주에서 신라시대의 황금보검에 대한 전설이 실제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갑수가 전화를 끊고 이수연에게 말했다. 와, 또 역사적 미스터리네요. 수연의 눈이 반짝였다. 도깨비의 금덩이 사건을 해결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두 사람의 완벽한 팀워크에 대한 소문은 벌써 학계에 널리 퍼져 있었다. 황금보검이라. 신라 시대에 정말 그런 게 있었나요? 있었어. 신라 왕실의 상징이었다고 전해지지. 하지만 경순왕이 고려의 나라를 바칠 때 함께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갑수는 책상 위에 신문을 펼쳤다. 경주 지역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황룡사 터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도굴시도 발견. 한편 황룡사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 김태봉 78세 씨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신라 마지막 왕의 황금보검이 아직 땅속에 잠들어 있다고 증언했다. 흥미롭군. 갑수가 중얼거렸다. 도깨비 사건과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맞아요. 전설과 실제 사건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사무소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김갑수 탐정님이십니까? 저는 국립박물관 고고학과의 박은호입니다. 박은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다. 도깨비 금덩이 사건을 해결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갑수가 안경을 고쳐 쓰며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최근 경주 황룡사 터 발굴 과정에서 특이한 목간 모지엔을 발견했습니다. 박은호가 펼친 사진에는 고대 문자가 새겨진 나무 조각이 있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수연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황금의 검은 나라의 주인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수의 눈이 번뜩였다. 흥미롭군.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목간을 발견한 직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박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떤 일들이죠? 몇 달 전부터 황룡사 터 근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밤마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발굴 현장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발견됐고요. 수연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혹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특정한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하고요. 갑수와 수연이 서로를 바라봤다. 도깨비 사건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다. 박사님, 혹시 그 황금보검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이 있나요? 갑수가 물었다. 네, 그게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박은호는 다른 자료를 꺼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말기에 왕위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황금보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할 때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럼 정말로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이상한 움직임들을 보면 누군가 그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갑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습니다.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연 양과 함께 해야겠어요. 수연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함께 할게요. 신라시대 역사는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요. 박은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럼 언제 경주로 출발할 수 있으실까요? 내일 아침에 떠나죠. 갑수가 결정했다. 그런데 박사님. 네. 이번에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깨비 사건처럼 누군가 우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박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박은호가 떠난 후 갑수와 수연은 자료를 정리했다. 선배님, 이번 사건도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도깨비 사건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어. 신라 왕실의 보물이라면 그 가치가 상당할 테니까. 네, 알겠어요. 더욱 조심해서 접근하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평화로웠다. 하지만 1000km 떨어진 경주에서는 천년의 비밀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두장 고도구 노의 첫 발걸음. 다음 날 오전 7시 KTX 경주역에 도착한 갑수와 수연은 박은호의 마중을 받았다. 어서 오세요. 일단 숙소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갑수가 물었다. 어젯밤에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황룡사 터 근처에서 누군가 땅을 파헤친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그럼 정말로 누군가 보검을 찾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뚜렷한 증거는 없고요. 경주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갑수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다. 천년 고도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도 뭔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사님, 혹시 그 목간을 발견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네, 황룡사터 동쪽 모서리 부분입니다. 원래는 승방성 방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수연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승방. 스님들이 거주하던 곳이라면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기에도 적합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목간이 다른 유물들과는 다른 층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갑수가 관심을 보였다. 무슨 뜻인가요? 일반적인 생활 유물들은 89세기 층에서 나오는데 이 목간만 10세기 층에서 발견됐어요. 신라 말기, 그러니까 경순왕 시대와 정확히 일치해요. 그럼 정말로 왕조 말기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묻어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수연이 추리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세 사람은 바로 황룡사 터로 향했다. 넓은 터에는 아직도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바로 이곳입니다. 박은호가 발굴 현장의 한 모서리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아직도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다. 갑수는 돋보기를 꺼내어 땅을 자세히 관찰했다. 이 파헤쳐진 흔적.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삽이 아니라 고고학 발굴에서 사용하는 정밀한 도구의 흔적이에요. 수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 범인은 고고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지적이야. 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단순한 도굴꾼이 아니라 전문적인 조직일 수도 있겠군. 박은호가 세 사람을 발굴 사무소로 안내했다. 여기서 발견된 목간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사무소 안에는 각종 유물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중앙에 문제의 목간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와, 정말 선명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네요.
주연이 감탄했다. 갑수는 확대경으로 목간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 글씨체, 진라말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군요. 네,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도 10세기 초로 나왔어요. 주연이 목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봤다. 황금의 검은 나라의 주인을 지킨다. 이게 정말 황금보검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능성이 높아. 갑수가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목간이 왜 여기에 묻혀 있었느냐는 거지. 박은호가 다른 자료를 펼쳤다. 사실 이 목간 외에도 흥미로운 발견이 또 있어요. 뭔가요? 같은 층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인데요. 여기에도 특별한 표시가 새겨져 있어요. 박은호가 보여준 토기 조각에는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이 문양. 갑수가 주의 깊게 살펴봤다. 도깨비 사건 때 본 문양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주연도 토기 조각을 들여다봤다. 맞아요. 뭔가 암호 같은 느낌이에요. 단순한 장식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 문양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나요? 갑수가 물었다. 아직 분석 중이에요. 하지만 신라시대 일반적인 문양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사무소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저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연이 속삭였다. 정말로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발굴 현장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고 있었다. 조용히 지켜보자. 갑수가 신호를 보냈다. 그 남자들은 발굴 현장의 여러 곳을 살펴보더니 특히 목간이 발견된 지점 근처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리고는 서로 무언가를 속삭이더니 조용히 사라져버렸다. 역시 누군가 이 일을 주시하고 있어요. 박은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확실해졌어. 이 사건은 단순한 도굴이 아니야. 뭔가 더 큰 배후가 있어. 그럼 우리도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네요. 주연이 말했다. 맞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지. 천년의 비밀을 풀 기회가 우리 앞에 있잖아. 해가 저물어가는 경주의 하늘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앞으로의 수사 계획을 세웠다. 1000년 전 신라의 마지막 비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3장 사라진 왕조의 흔적. 다음 날 아침, 갑수와 수연은 경주국립박물관을 방문했다. 신라시대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선배님, 여기 신라 말기 유물들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특징이 있어요. 수연이 전시실의 한쪽을 가리켰다.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네, 경순왕 시대의 유물들이 다른 시대에 비해 현저히 적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감춰진 것 같아요. 갑수도 전시품들을 유심히 살펴봤다. 흥미롭군. 왕조 말기라고 해서 유물이 적을 이유는 없는데 말이야. 박물관 학예사에게 문의해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신라 말기, 특히 경순왕 제위 시절의 유물은 다른 시대에 비해 발견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학계에서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갑수가 추측했다. 네, 일부 학자들은 왕실에서 의도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을 숨겼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주연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혹시 황금보검에 대한 기록이 더 있을까요? 삼국유사에 간략한 언급이 있어요. 왕위의 상징인 황금검이 왕조와 함께 사라졌다는 내용이죠. 사라졌다는 게 완전히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숨겨진 걸까요? 그게 바로 학계의 논란거리예요. 일부에서는 고려 왕실로 넘어갔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신라 충신들이 어딘가에 숨겨뒀다고 주장해요. 갑수와 수연은 박물관에서 나와 대릉원 근처를 거닐었다. 선배님, 만약 정말로 신라 충신들이 황금보검을 숨겼다면 어디에 숨겼을까요? 글쎄, 가장 안전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곳이겠지. 황룡사 같은 곳 말이야. 그럼 어제 본 목간은 정말로 단서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때 갑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은호 박사였다. 탐정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발굴 현장에 또 침입자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목간이 있던 곳을 깊게 파헤쳐 놨어요. 갑수와 수연은 급히 황룡사 터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하니 정말로 목간이 발견된 지점이 훨씬 더 깊게 파헤쳐져 있었다.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갑수가 물었다. 새벽 3시경으로 추정돼요. 경비원이 순찰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아침에 와보니 이 상태였어요. 수연이 파헤쳐진 곳을 자세히 살펴봤다. 정말 전문적으로 팠네요. 고고학 발굴 기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갑수가 땅속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이게 뭐죠? 박은호가 물었다. 갑수가 돋보기로 살펴보니 그것은 작은 청동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표면에는 어제 본 토기와 비슷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문양. 어제 본 것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수연도 청동 조각을 살펴봤다. 맞아요. 하지만 이건 더 복잡해요. 마치 지도 같기도 하고. 지도. 갑수의 눈이 번뜩였다. 네. 이 선들이 산이나 강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박은호가 관심을 보였다. 혹시 보검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일까요? 가능성이 있어. 갑수가 말했다. 침입자들이 이걸 찾고 있었을 수도 있고, 세 사람은 청동 조각을 박은호의 사무소로 가져가서 더 자세히 분석했다. 확대해서 보니 정말로 지형을 나타내는 것 같은 선들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다. 이 산맥의 모양, 경주 동쪽 산들과 비슷해 보여요. 수연이 지도와 비교하며 말했다. 그리고 이 굽은 선은 형상감 같고요. 갑수가 청동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관찰했다. 여기 작은 점이 하나 있네. 이게 목표 지점일까? 토암산 근처인 것 같은데요. 수연이 추측했다. 토암산. 박은호가 중얼거렸다. 석굴암이 있는 곳이죠. 석굴암. 수연이 깜짝 놀랐다. 석굴암도 신라 말기와 관련이 깊어요. 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지적이야. 석굴암은 신라 불교, 문화의 절정을 보여주는 곳이지. 중요한 뭔가를 숨기기에도 좋은 장소고. 그럼 내일 토암산을 조사해 볼까요? 수연이 제안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만 이 단서를 찾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밤이 되자 세 사람은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갑수는 뭔가 불안한 느낌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경, 호텔 복도에서 수상한 발소리가 들렸다. 갑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다.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수연의 방 앞에서 멈춰 서더니 문을 살펴봤다. 갑수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위험해. 조용히 나와. 수연은 즉시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고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만났다. 선배님, 정말로 우리를 노리고 있었네요. 그래. 이제 확실해졌어. 우리가 뭔가 중요한 단서에 접근했다는 뜻이야. 그럼 더욱 조심해서 수사해야겠네요. 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토암산에 갈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해. 천년의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클 테니까. 경주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1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음모의 그림자가 스며들어 있었다. 제4장 석굴암의 비밀. 다음 날 아침, 갑수와 수연은 박은호와 함께 토암산으로 향했다. 어젯밤의 일을 박은호에게 알렸더니 그 역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군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떨까요?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갑수가 말했다. 일단 우리끼리 조심스럽게 진행해보자. 토암산 입구에 도착하자 수연이 청동 조각을 다시 꺼내어 살펴봤다. 선배님, 이 문양이 가리키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아내야 할 것 같아요. 갑수도 주변 지형을 둘러보며 말했다. 석굴암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갈래가 있지. 청동 조각의 표시를 따라가 보자. 세 사람은 석굴암으로 향하는 등산로를 따라 걸었다.
가는 길에 수연은 계속해서 청동 조각의 문양과 실제 지형을 비교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할 것 같아요. 청동 조각의 표시를 따라 일반 등산로에서 벗어나 좀 더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다. 30분쯤 걸었을 때 수연이 갑자기 멈춰 섰다. 저기 봐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같은 바위, 동굴이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입구 부분이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흔적이 있었다. 신라시대 석조 기법이네요. 박은호가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분석했다. 갑수는 동굴 입구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다.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어. 발자국이 선명해. 그럼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다는 뜻인가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조심해서 들어가 보자. 세 사람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고 안쪽으로 갈수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흔적이 뚜렷해졌다. 와, 여기 벽화가 있어요. 수연이 감탄했다. 동굴 벽면에는 색이 바랜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불교 벽화와는 달리 전투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었다. 이 벽화, 신라 말기의 상황을 그린 것 같은데, 박은호가 해석했다. 벽화에는 불길한 붉은 달 아래에서 칼을 든 장수와 쓰러지는 신라, 군사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고려군의 침입을 묘사한 건가요? 수연이 물었다. 아니면 왕실 내부의 분열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어. 갑수가 추리했다. 더 깊이 들어가자 동굴의 가장 안쪽에 작은 석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석실 앞에는 특별한 돌판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죠? 박은호가 물었다. 돌판에는 복잡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어제 발견한 청동 조각의 문양과 똑같았다. 같은 문양이에요. 수연이 흥분했다. 갑수는 돌판을 자세히 관찰했다. 이 돌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돌판을 밀어보니 무거운 소리와 함께 옆으로 움직였다. 그 아래에는 더 작은 석실이 숨어 있었다. 진짜 비밀 공간이 있었네요. 수연이 놀라며 말했다. 하지만 석실 안을 들여다본 세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석실은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네요. 박은호가 아쉬워했다. 잠깐, 여기 뭔가 있어. 갑수가 석실 바닥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종이는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았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수연이 종이를 펴서 읽어봤다. 첫 번째 열쇠는 찾았다. 진짜 보물은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미 뭔가를 가져간 것 같군. 갑수가 추측했다. 그럼 우리보다 앞서서 황금보검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때 동굴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갑수가 조용히 말했다. 세 사람은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석실 안에 숨었다. 얼마 후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정말 여기가 맞나? 맞아. 지도에 표시된 곳이야. 그런데 이미 누군가 다녀간 것 같은데. 그럼 그 탐정들이 먼저 온 건가? 갑수와 수연은 숨을 죽이며 대화를 들었다. 역시 자신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확인해보자. 남자들이 석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갑수는 수연과 박은호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바로 그 순간 박은호가 실수로 작은 돌을 발로 차버렸다. 돌이 굴러가는 소리에 남자들이 경계를 시작했다.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야, 나와. 갑수가 재빨리 판단했다. 지금 뛰어. 세 사람은 석실에서 뛰쳐나와 동굴 입구를 향해 달렸다. 뒤에서 남자들이 추격하기 시작했다. 빨리. 수연의 빠른 판단 덕분에 세 사람은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추격자들도 바로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이쪽으로. 갑수가 등산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험한 산길이었지만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20분쯤 뛰어서 겨우 추격자들을 따돌린 세 사람은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했다. 선배님, 정말 위험했어요. 그래.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어. 갑수가 주머니에서 그 종이 조각을 꺼냈다. 이 종이에 쓰인 내용 말이야. 첫 번째 열쇠라고 했지. 그럼 더 많은 단서가 있다는 뜻이야. 박은호가 궁금해했다. 그럼 황금보검은 정말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찾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 신라 충신들이 단순하게 숨겨둔 게 아니라 복잡한 암호 체계를 만들어둔 것 같아. 수연이 메모를 하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찾은 청동 조각은 첫 번째 단서고 더 많은 단서들이 경주 곳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 그리고 그 단서들을 모두 모아야 진짜 황금보검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거야. 세 사람은 토암산에서 내려와 안전한 곳에서 다음 계획을 세웠다. 천년의 비밀이 점점 더 복잡한 미로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제5장 무열왕릉의 단서. 다음 날 갑수와 수연은 어제의 위험한 상황을 교훈 삼아 더욱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선배님, 어제 찾은 종이에서 첫 번째 열쇠라고 했으니 분명 연결되는 다른 단서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그런데 그 단서들이 어디에 있을지가 문제지. 박은호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다. 신라 왕실과 관련된 주요 유적들을 생각해보면 대릉원, 무열왕릉, 문무대왕릉 등이 있어요. 무열왕릉. 수연이 생각에 잠겼다. 무열왕은 신라 중흥의 기반을 닦은 왕이잖아요. 혹시 그곳에 뭔가 있을까요? 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무열왕릉을 조사해보자. 세 사람은 오전에 무열왕릉으로 향했다. 다행히 어제 같은 추격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무열왕릉에 도착하자 수연이 릉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여기 성물들을 보세요. 일반적인 왕릉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갑수가 물었다. 이 석사자의 문양이 특이해요. 다른 왕릉의 석사자와는 다른 기하학적 패턴이 새겨져 있어요. 박은호도 관심을 보였다. 정말 그렇네요. 이런 문양은 처음 봐요. 갑수는 돋보기로 석사자의 문양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 문양,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수연이 가방에서 청동 조각을 꺼냈다.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청동 조각의 문양과 석사자의 문양을 비교해보니 일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연결점이 있어. 갑수가 흥분했다. 정말요? 어떤 부분이요? 이 곡선 부분 말이야. 청동 조각에서는 강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았는데 석사자에서는 갈기 부분에 같은 패턴이 새겨져 있어. 수연이 노트에 두 문양을 그리며 비교했다. 맞아요. 그럼 이것도 암호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 사람은 무열왕릉의 다른 성물들도 자세히 살펴봤다. 그 결과 석양과 석호에도 비슷한 문양들이 발견되었다. 모든 성물에 같은 계열의 문양이 새겨져 있네요. 박은호가 정리했다. 그럼 무열왕릉 자체가 하나의 큰 암호체계인 건가요? 수연이 추측했다. 갑수가 성물들의 배치를 전체적으로 살펴봤다. 잠깐, 이 성물들의 배치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무슨 뜻이세요? 이 성물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결해보면 어떨까? 수연이 나침반을 꺼내어 각 성물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측정했다. 석사자는 동북쪽, 석양은 서남쪽, 석호는 동남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방향들을 지도에 표시해보자. 박은호가 경주 지도를 펼치고 무열왕릉을 중심으로 각 방향의 선을 그었다. 놀랍게도 세 선이 만나는 지점이 있었다. 여기서 만나네요. 수연이 소리쳤다. 어디죠? 분황사 근처에요. 갑수의 눈이 번뜩였다. 분황사. 신라 최초의 사찰 중 하나지. 의미 있는 곳이야. 그럼 다음 단서가 분황사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세 사람은 무열왕릉을 떠나 분황사로 향했다.
가는 길에 갑수가 주변을 계속 살펴봤다. 혹시 또 따라오는 사람이 있나 해서 말이야. 다행히 이상한 인물은 보이지 않았다. 분황사에 도착하자 수연이 사찰의 구조를 살펴봤다. 여기서 뭘 찾아야 할까요? 일단 고려시대 이전의 유물들을 찾아보자. 진라 말기와 관련된 것들 말이야. 분황사의 가장 오래된 건물인 모전석탑 주변을 살펴보던 중 박은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여기 탑 기단부에 이상한 표시가 있어요. 탑의 기단석 중 하나에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그런데 그 홈의 모양이 청동 조각의 일부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거다. 갑수가 확신했다. 수연이 청동 조각을 홈에 맞춰보니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러자 기단석이 약간 움직이며 그 아래에서 작은 구멍이 나타났다. 또 비밀 공간이에요. 구멍 안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들어 있었다. 상자를 꺼내어 열어보니 또 다른 청동 조각과 작은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다. 두 번째 단서네요. 수연이 흥분했다. 두루마리를 펼쳐보니 한문으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달이 가장 밝은 곳에서 용이 승천한다. 세 번째 열쇠는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 아래에 잠들어 있다. 달이 가장 밝은 곳. 갑수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 수연이 덧붙였다. 박은호가 해석을 시도했다. 혹시 첨성대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달을 관측하는 곳이고 기둥 모양이니까요. 첨성대. 수연이 무릎을 쳤다. 맞을 것 같아요. 새로운 청동 조각도 첫 번째 것과 연결되는 문양을 가지고 있었다. 두 조각을 맞춰보니 더 복잡하고 정교한 지도가 나타났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갑수가 만족스러워했다. 그럼 다음은 첨성대로 가야겠네요. 하지만 분황사를 떠나려던 순간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또 왔어요. 수연이 긴장했다. 이번에는 미리 피하자. 세 사람은 분황사 뒤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다. 천년의 비밀을 둘러싼 추격전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었다. 제6장 첨성대의 마지막 열쇠. 다음 날 이른 새벽, 갑수와 수연은 추격자들을 피해 일찍 첨성대로 향했다. 박은호도 함께였다. 이른 시간에 와서 다행이에요.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 조사할 수 있겠네요. 첨성대 앞에 서서 두 번째 단서를 다시 읽어봤다. 달이 가장 밝은 곳에서 용이 승천한다. 세 번째 열쇠는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 아래에 잠들어 있다. 수연이 첨성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달이 가장 밝은 곳. 첨성대는 천체 관측을 위한 건물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이 승천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갑수가 궁금해했다. 박은호가 첨성대의 구조를 설명했다. 첨성대는 내부에 계단이 있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혹시 그걸 승천으로 표현한 건 아닐까요? 좋은 해석이야. 그럼 첨성대 내부를 살펴봐야겠군. 하지만 첨성대는 보통 관광객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박은호가 박물관 관계자로서 특별 허가를 받아 내부를 조사할 수 있었다. 첨성대 내부로 들어가니 좁은 공간이지만 신비로운 분위기였다. 갑수는 손전등으로 내벽을 자세히 살펴봤다. 여기 뭔가 있어. 첨성대 내부 벽면에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그 홈의 모양을 보자 수연이 깜짝 놀랐다. 두 번째 청동 조각과 모양이 같아요. 청동 조각을 홈에 맞춰보니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러자 벽의 일부가 움직이며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또 비밀 공간이네요. 그 안에는 세 번째 청동 조각과 함께 좀 더 자세한 문서가 들어 있었다. 문서를 펼쳐보니 한문으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진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신하 김유신이 후세에 남기는 말이다. 고려의 나라를 바치더라도 신라 천년의 정신은 사라져서는 안 된다. 황금보검은 신라 왕위의 상징이니 진정한 신라의 후예가 나타날 때까지 깊이 감춰두노라. 세 개의 열쇠를 모두 모은 자만이 마지막 장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유신. 갑수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신라 충신들이 황금보검을 숨긴 거였네요. 수연도 감격했다. 세 번째 청동 조각을 첫 번째, 두 번째와 맞춰보니 완전한 지도가 완성되었다. 이제 완전한 지도가 나왔어요. 수연이 흥분했다. 지도는 경주 시내의 지형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었고 특정 지점에 작은 보검 모양의 표시가 있었다. 이 위치는 박은호가 현재 지도와 비교해봤다. 황룡사터 서쪽, 지금의 경주박물관 뒤편 산 근처네요. 그럼 정말 황룡사와 관련이 있었던 거군. 갑수가 확신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우리를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테니까. 세 사람은 첨성대에서 나와 마지막 장소로 향하기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 마지막 단계니까 상대방도 필사적일 거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선배님, 만약 정말 황금보검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김유신의 유언대로 해야지. 그것은 국가의 유산이니까 박물관에 기증해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해. 좋은 생각이에요. 박은호가 동의했다. 오후 늦게 세 사람은 청동 지도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로 향했다. 그곳은 황룡사터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작은 산기슭이었다. 여기인 것 같아요. 수연이 지도와 실제 지형을 비교하며 말했다. 정확한 위치를 찾아보자. 갑수가 주변을 살펴보니 자연적인 바위 틈 사이에 인공적으로 만든 듯한 작은 입구가 있었다. 여기인 것 같아.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입구로 들어갔다. 안쪽은 작은 석실로 되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천년을 지켜온 듯한 석함이 놓여 있었다. 드디어 찾았네요. 수연이 감격했다. 석함을 열어보니 정말로 황금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보검이 들어 있었다. 보검의 손잡이와 칼집에는 정교한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천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황금빛이 여전히 찬란했다. 정말 황금보검이에요. 박은호가 전문가적 감탄을 했다. 갑수도 경외감을 느꼈다. 천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신라의 마지막 상징이군. 보검과 함께 김유신이 남긴 마지막 편지도 있었다. 이 보검을 찾은 이에게 그대가 진정 신라의 정신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면 이 보검을 개인의 소유로 하지 말고 온 백성이 우리 조상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라. 신라는 비록 망했지만 우리의 정신은 영원하리라. 세 사람은 잠시 숙연한 마음으로 천년 전 충신의 뜻을 되새겼다. 정말 대단한 충절이에요. 수연이 눈물을 글썽였다. 바로 그때 석실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결국 찾았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적이지 않은 표정이었다. 당신들은? 갑수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물었다. 우리는 김유신의 후손들입니다. 앞서 선 중년 남자가 정중하게 절을 했다. 천년 동안 조상의 유지를 받들어 이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갑수와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따라다닌 건 죄송합니다. 진짜 후회가 나타났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깊은 절을 했다. 조상 김유신의 마지막 유언을 이제 실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황금보검을 올바른 곳에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제7장 전설의 완성. 일주일 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신라 황금보검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 천년 만에 세상에 공개된 황금보검은 전국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정말 아름답네요. 한 관람객이 탄성을 질렀다. 천년 동안 숨겨져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전시장 한편에서 갑수와 수연은 뿌듯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선배님,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김유신과 신라 충신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 수 있었던 것 같아. 박은호도 전문가로서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이 황금보검은 신라 왕실의 상징으로
경순왕 때 신라 충신들이 후세를 위해 보관해둔 것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진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전시장에는 황금보검과 함께 갑수와 수연이 발견한 3개의 청동 조각, 그리고 김유신의 편지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이 청동 조각들이 보검의 위치를 알려주는 암호였다니 정말 놀라워요. 진라인들의 지혜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전시회 개막식에서 갑수와 수연은 특별히 감사패를 받았다. 김갑수 탐정님과 이수연 연구원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귀중한 유산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박물관장의 치사에 두 사람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단지 1000년 전 충신들의 뜻을 받든 것뿐입니다. 갑수가 답했다. 개막식이 끝난 후 갑수와 수연은 황룡사 터를 다시 찾았다. 1000년 전 김유신이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선배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김유신과 신라 충신들의 정신이 1000년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선배님과의 팀워크도 더욱 완벽해진 것 같아요. 경험과 지식이 만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황룡사 터를 바라봤다. 1000년 전 그 자리에서 나라의 멸망을 지켜봤던 충신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며 선배님, 혹시 또 다른 역사의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갑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역사의 비밀들이 많이 숨어 있을 테니까. 바로 그때 갑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갑수 탐정사무소입니다. 선배님, 또 새로운 사건인가요? 수연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갑수가 통화를 마치고 웃으며 말했다. 부여에서 백제 금관에 대한 전설과 관련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와, 이번에는 백제네요. 그럼 내일부터 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까?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황룡사 터를 떠나며 다음 여행을 기대했다. 황금보검의 비밀은 풀렸지만 한국사에는 아직도 수많은 미스터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석양이 지는 경주의 하늘 아래 1000년의 비밀을 풀어낸 두 사람의 발걸음이 경쾌했다. 제8장 에필로그 1000년의 약속. 한 달 후 경주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갑수와 수연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사건을 돌아보고 있었다. 선배님, 정말 신기해요. 황금보검 전시회에 벌써 10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 창밖으로는 첨성대가 보였다. 1000년 전 신라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던 그 자리였다. 선배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게 있어요. 뭔데? 전설이라는 게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선조들이 후손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진실의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도깨비의 금덩이도 그랬고 이번 황금보검도 그랬지. 모두 역사의 진실이 전설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어요. 특히 우리 같은 팀워크가 중요하지. 갑수가 웃으며 말했다. 수연도 환하게 웃었다. 네, 선배님의 수사 경험과 제 역사 지식이 만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카페 한쪽에서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뉴스에서는 황금보검 발견 소식을 다시 한번 보도하고 있었다. 이번 발견으로 신라 말기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순왕과 신라 충신들의 마지막 노력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던 수연이 말했다. 정말 뿌듯해요. 우리가 한국사 연구에 작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작은 기여가 아니야. 1000년 동안 숨어있던 진실을 밝혀낸 거잖아.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김유신의 후손이라고 밝혔던 그 중년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혹시 잠시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갑수가 자리를 권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상님의 천년 수건을 풀어주셔서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연이 겸손하게 답했다.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 가문에서도 수백 년 동안 그 위치를 정확히 몰랐거든요. 단지 언젠가는 진정한 후예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으로만 지켜왔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비밀을 지키신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남자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조상 김유신이 남긴 마지막 유물입니다. 이제 두 분께 드리고 싶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금 반지가 들어 있었다. 반지에는 신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너무 귀한 것 같은데요. 갑수가 사양했다. 아니에요. 이것도 박물관에 기증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조상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주연이 반지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정말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두 분 덕분에 천년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떠난 후 갑수와 수연은 그 금 반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 천년을 이어온 약속. 수연이 감회 깊게 중얼거렸다. 그래. 우리가 그 약속의 마지막 고리를 완성한 거야. 해가 저물어가는 경주의 거리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선배님, 이제 정말 확신해요. 뭘? 우리의 팀워크로 어떤 역사의 미스터리든 풀 수 있다는 거요. 갑수가 웃으며 답했다. 그럼 다음 사건도 기대해 볼까? 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창밖으로는 첨성대의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천년 전 신라인들이 바라봤던 그 달이 오늘도 경주 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김갑수와 이수연의 두 번째 모험, 황금보검의 비밀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 땅 곳곳에는 아직도 그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역사의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 천년의 약속이 지켜졌듯이 그들의 모험도 계속될 것이다. 경주에서의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 후 서울의 김갑수 탐정사무소에는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다. 부여에서 백제 금관과 관련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시는군요. 갑수가 전화를 받으며 메모를 했다. 네, 선배님. 벌써부터 기대돼요. 주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번에는 백제의 비밀을 풀어볼까? 좋아요. 백제사도 제 전공 분야 중 하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에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김갑수와 이수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도깨비의 금덩이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황금보검을 거쳐 이제 백제 금관을 향해 계속될 것이다. 한국사에 숨겨진 진실들을 찾아가는 두 사람의 완벽한 팀워크. 그 다음 이야기가 곧 시작될 것이다. 끝.